오늘 도하 모든 언론에서 헤드라인으로 뽑았던 제목, 곽종군 전 육군 특전사령관의 발언이었습니다. 개엄 당일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계획행위와 실행행위입니다. 전체적인 계획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포고문을 누가 작성했느냐. 그러니까 포고문 내에 위헌적인 내용들, 국회를 마비시키고 또 정치활동 금지시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포고문을 누가 짰느냐의 어떤 그 큰 틀의 계획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 국회와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에 병력을 투입시켜서 해당 기관의 헌법상의 권한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실행행위를 했느냐가 있는데, 지금 어제 오늘 이어지는 보도들을 쭉 보면 윤석열이 포고문도 직접 수정하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작성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병력의 투입과 관련한 직접적인 지시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동안에는 겁만 주려고 했었다라는 최초에는 그런 해명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뭐 해프닝이었다, 뭐 경고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내용도 포고문의 내용만 봐도 사실 그게 안 맞았죠. 왜냐하면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이거는 애초에 헌법상 권한이 아닌 것을 포고문에 담아둔 거니까. 개헌법보다 헌법이 상위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해명이었지만, 지금 특전사령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결코 경고 목적이 아니었고, 정말로 국회가 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해서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헌법 유린의, 헌정 유린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죠. 사실 그때 표결에 이제 190명 정도가 찬성을 했었는데, 그때 만약에 몇 명을 진짜 끌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자칫 이 폭력 사태로 비화될 뻔했었습니다. 네, 되게 장기화될 뻔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군인들의 대응이 조금 약했다, 망설였다. 근데 이거 전 두 단계 나눠서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도 나왔지만 명령을 내리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이 상층부에서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진입하고 국회를 제압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체포할 생각이었고요. 뭐 남태령에 있는 비원 벙커에 가두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행히 그걸 실행하는 일선 장병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 왜 우리가 북한도 아니고 국회로 가냐,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살았던 겁니다. 저도 포고문 보고 막 국회 포위되고 담 넘어서 들어가고 했을 때 잡혀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때 약간 갑론을박이 있었죠. 이게 경고 목적이냐, 왜 약했던 거냐 했는데, 지금 드러나는 게 윤석열이 우리를 봐줬기 때문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윤석열이 봐줬기 때문이 아니라, 일선 장병들이 도저히 국회로 막 무력을 더 세게 써가지고 본회의장에 들어오거나 국회의원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차마 장병들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지금 어제 나왔던 군인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게 사실 이 계엄이 좀 즉흥적으로 선포된 건 아니냐, 그 당일, 그 전날 저녁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소한 이틀 전, 지금 민주당에서는 올 3월부터 이미 준비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획적이었다. 라는 거죠. 당연히 계획적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계엄 이후에 바로 내놨던 윤석열의 메시지도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게 무슨 경고 목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고, 단지 우리 일선 장병들이 안 따라줬기 때문에 본인들 계획보다 조금씩 늦었던 거예요. 계획대로 착착착 됐다면은 저도 지금 남태령 어디 벙커에 있을 겁니다. 14명을 체포하라는 명단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 체포 명단이 아니더라도 150명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 빼야 되는 것이고, 또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표결하겠다라고 했다면은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어디 가둬야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고문에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을 가둬야 마땅한 거죠. 그때 한동훈 대표가 왜 체포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때도 포고문이 그렇게 돼 있지 않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무슨 윤석열이 술 먹고 화가 나서 계엄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로 야당을 그 전부터 악마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거의 약간 좀 제대로 된 의사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국회를 마비시킨 상황에서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음모로 그 증거를 찾아서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이 야당 의원들 다 쓸어버리겠어, 날려버리겠어, 얘네가 정말 국회의원 아니라는 거를 온 국민에게 밝히면 그때는 국민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계엄이 정당하다고 해줄 거야 라는 음모론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에 뭐 방첩사령 부대원들이 일부 선관위에 들어갔지 네. 않습니까? 가서 사진을 좀 찍었다고 하는데 서버 사진을. 그럼 거기서 뭘 가져 나온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관위 측에서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사람들마다 말이 좀 다릅니다. IT 쪽에 밝은 부대를 좀 다른 서버가 있지 않은 다른 선관위 쪽으로 보낸 거 아니냐,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리고 이제 외부 사진이 아니라 뭐 어떤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추측컨대는 그 외부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조금 준비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십시오. 당시 윤석열의 계획에는 국회가 제압되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선관위에 있는 서버 내용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해서.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원들 끌어내고 조금만 더 장기화가 되면 미리 서버 위치나 서버의 종류나 뭐 어떤 제조사나 모델만 알아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서버 내용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조금 더 이후에 해도 된다. 예. 라는 차근차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천하람 원내대표나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내란이 확실하고 네.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되고 기소돼야 된다. 그래서 직무 정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또 일부 보수 또 좀 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내란죄냐. 내란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뭔가 전국을 뒤집으려고 하는 건데 대통령이 절대 권력자인데 뭘 뒤집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윤석열이 지금 현재 절대 권력자입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법안도 본인 마음대로 통과 못 시키고 예산도 야당이 삭감하고 뭐 국무위원들 탄핵도 당하고 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거 잘 못하죠. 그러니 그거를 빌미로 윤석열이 처음에 계엄할 때 이게 지금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잘못하고 있고 내가 계엄을 한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모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있는데 이게 무슨 쿠데타냐 이게 아니고 말 그대로 대통령이 소수당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권한을 헌법적으로 충분하게 본인이 느끼기에는 행사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헌법적으로 국민들이 나한테 선출해준 권한 이상으로 내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겠다라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친위 쿠데타인 거죠. 그리고 헌법과 괴헌법 어디를 봐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의 권한을 대신 뺏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가 조금이라도 말이 되려면 내란 아니다라고 얘기하려면 국회를 건드리지 않았어야 돼. 국회를 건드리지 않고 예컨대 사법부의 권한 일부를 군사법원이 좀 행사하겠다. 그리고 뭐 사회 소요 사태를 뭐 막겠다 이런 거였다면은 예. 어떻게 법논리적으로 쥐어짜서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을지 모르는데 예. 국회를 건드리는 순간 왜냐하면 국회는 원래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이 아니고 플러스로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는 비상계엄 시에도 권력 분립이 유지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건드려버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독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내란인 겁니다. 사실 민주당이 뭐 제보를 받았다면서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평양상공에 무인기가 뜨고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보가 있다. 물론 어제 나왔던 군 관계자들은 확인해 줄 수 없다. 라고 지금 NCND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만약에 진짜 제일 걱정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큰 걱정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 가능성이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계엄, 비상계엄이라는 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전혀 없는 행위는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게 뭐 정말 뭐 술 먹고 그냥 야 오늘 계엄이야 이게 아니고 며칠 전부터 계획을 했다면 참모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막 화가 나 있었다고 해도 참모들 입장에서 이게 야당이 좀 너무 설치고 뭐 우리 말 안 듣고 자꾸 탄핵하고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라는 얘기를 했을 것이고 예.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차라리 북한 도발 이런 게 명확한 근거가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참모들 사이에서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합참에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합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냥 NCND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아갔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뭔가 북한의 어떤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던 시도들 내지는 최소한의 구상은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